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사 주처옴입니다. 제가 얼굴이 많이 탔네요. 너무 지금 김포 오늘 날씨가 거의 38도 엄청 뜨거워요. 그래서 화장도 할 수 없고 이해해 주세요. 맨 얼굴인 거. 너무 얼굴 좀 탔어요. 뭐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놀러 가서 좀 저기 안면도 갔는데 거기 가서 좀 태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형편없네요. 죄송합니다. 면상이 이 모양이라서. 네, 오늘 드디어 이야기 쟁이 얼싸가 전하는 극락책도 산발라 이야기 5편 나갑니다. 여러분 그동안 4편까지 이야기 정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보아주셔서 감사하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1편은 사실 지식 상식편을 제가 차크라 부분이나 쿤달리니 부분에 대한 지식을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그거는 저의 심리적 체험 이야기 나가는 과정이라고는 볼 수는 없는 과정이잖아요. 그래도 그 이야기 속에 막 15차크라, 13차크라, 여러 가지 또 22차크라, 그 다음에 36차크라 이런 부분이 많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우리 36차크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세개는 지구에서 이루고 33개는 지구 행성에서 이루고 3개는 우주에서 가지고 온다고 하잖아요. 이 차크라 단전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인간의 몸을 이루는 그런 그 에너지의 그 기단전을 말하는 건데, 그런 과정을 여러분이 이제 그 초기에 각성이 되면 자신의 차크라가 몇 개라는 것도 보게 됩니다. 현재 문헌에 나와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3개까지 나와 있고 그 이상은 그래서 저는 36개 정도 좀 이제 사람마다 차크라게 다르겠지요.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22개의 차크라라든지 15관정, 15차크라 관정,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차크라 굿을 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좀 언제 제가 저의 재각성 과정이 다 끝나면 제가 언제 우주에서 이제 구술 단전이 생기는 과정들이 꽤 여러 번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내가 구술 단전을 몇 개를 만들었나 이제 요걸 또 좀 한번 점검을 해보면 제가 이제 지식편에 올려놓은 36개의 차크라 정보에 대해서 아마 어느 정도의 자신의 체를 이루는 이 과정을 아마 제가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차크라 부분하고 그리고 쿤달리니 각성 부분이랑 우리 각성에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지식 정보를 거기에 담아놨는데 그게 제 나름 저는 쉽게 설명한다고 설명을 해놓았는데 그래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서 나중에 또 이 글쓰기가 다 되고 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더 쉽게 풀어서 다시 글을 좀 수정해 놓는 시간도 가져야 됩니다. 자, 저는 아직도 각성 중에 있는 각성자이고요. 그래도 젊은 시절 좀 피라미드 안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천인으로서 동물들하고 살아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좀 할 수 있는 거지. 사실 저도 항상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언제나 부족한 사람이고요. 많이 이해해 주십시오. 일단 오늘은 드디어, 박수 전에, 박수. 드디어 이야기, 5편의 차 이야기 나가는데, 이 5편의 채 1편, 2편, 61편, 62편에는요, 그냥 그 당시에 고민거리 같은 거, 그런 아주나 세상에서 온 그런 저팔계 현상이라든지 그런 사후정 부분, 그런 부분, 마음 찾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야기를 써놓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함께 영상으로 꾸며드리기에는 조금, 여러분이 이제 얻고자 하고 구하고자 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부족할 수 있어서, 이 5편에서 1, 2편의 차는 패스하고 63회 차부터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5편의 163회 차 첫 영상은요, 2번 인간의 삶에 저의 지금 현재 삶, 이 삶에 있어서 버거움, 내가 잘못 행하고 있던 사랑이라는 부분, 어머니, 아내로서의 희생적인 이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를 재교육시키고 내려놓기 하게 합니다. 그 이야기하고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들어있죠. 당연히 그 저의 이제 가정 이야기, 또 남편과의 문제,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제가 이제 희생하고 살았던 그런 30년 동안 저 나름 열심히 살아온다고 살았던 삶 속에서 잘못되어졌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재조명, 재배치시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인데 기존의 내가 아닌 다른 내가 되어 있게라고 한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 말 맞아요. 나는 난데 내가 다시 재리셋되고 재부팅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도 그래요. 저 속에서 뭐 정화하고 뭐 마음 정화하고 뭐 이런 그런 부분 그런 걸 다 떠나서 인간계의 삶에 있어서도 잘못된 부분을 나한테 좀 편안한 삶이 되도록 나를 재배치시킨다 그거예요. 의식이나 모든 환경 같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저는 이 당시에는 이 5편에서는요 22년도 이야기인데 제가 이 당시에 굉장히 제일 아프던 시기에 22년도가 정말 제일 많이 아프던 시절입니다. 이 인간의 병하고 각성 증상하고 겹쳐가지고 인간의 호르몬 빠지는 병하고 겹쳐서 아마 내 인생 살면서 이렇게 힘들었던 시절이 있을까 이런 시절이 싶을 정도로 폐경 이행기 4년 주기와 이 제각성 쿤달리니까지 각성되면서 상당히 죽어 하는 이런 시절을 보낸 시절이 바로 저의 이 제각성 타임이고요. 그 속에서도 저 끝까지 정말 쓴물 다 먹으면서 통증의 고통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고 쓰러졌다 다시 일어서고 하는 기간이 바로 이 2022년도 이야기예요. 이런 홀로그램을 계속 보면서도 계속 몸은 아프고요. 호르몬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몸이 변하는 이 시절, 이 남성분들은 이걸 모를 거예요. 이 여성분들이 그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변화하는 이 시절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함께 보내야 하는 이런 시절까지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이 바로 2022년도고요. 또 다르게는 또 이 홀로그램 세상이 더 재밌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겨내고 왔던 것 같습니다. 쓰러지지 않고. 예. 자, 이제 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 죄송하긴 한데요. 그래도 개인적인 이야기 속에서 나의 의식각성이 또 일어나고 모든 상황이 에너지가 전환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지질구질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잘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면 이것도 우리가 이 현재 나의 펼쳐진 이 삶에 있어서 이것도 정화를 잘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우리의 의식구조는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한다, 변화를 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5편 극락정토 샴발라 이야기 제3위는 자 63회차고요. 인간 삶의 버거움 내려놓기 22년 2월 24일입니다. 난 이 당시 재각성되어 있는 삶에 지쳐가고 있었다. 사실 아즈나 세상의 경험보다 6차의 나이 먹어가는 호르몬 변화와 증상에서 육체를 재리셋시키는 과정에서 너무나 아픈 날들을 보내는 시절이 든 내가 힘에 겨워 있기도 하였었다. 육체의 고통은 나를 저 끝자락 아래로 떨어뜨리고 다시 일어서고 하는 고통의 나날들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자존감을 맛보기 시작하기도 하던 2022년도다. 그렇게 22년도를 아프고 나서 23년도에는 육체의 호르몬 변화에 적응되고 병든 발은 인간의 DNA 조직 재생 수봉 주사라는 것을 사회에 맞고 수년간 고생하던 족저염 태열열으로부터 호전 태양열이라고 하는데 호전되었다. 아무튼 50살에 접어들어 앞으로 살아갈 인생 후반전의 삶의 선물에 대해 혹독하게 경험하면서 후반전의 삶의 소중함을 알게 하였다. 나의 잘못되어진 현재의 삶의 사랑에 대한 재배치, 삶의 애고 풀기. 예. 오늘은 우주에서 오른팔이 내가 있는 아래로 다가왔다. 나는 순간 나를 위로 단위로 올려주시는 창조주의 팔이신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감사드립니다. 조금 후 왼팔도 보였다. 그 팔은 내게 다가와 나를 안아주었다. 이렇게 안아주었습니다. 예.
오른팔은 천상 천개 아버지의 팔 올려주셨고요. 단이 2개가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왼손 팔은 지구 어머니의 팔 안아주시고, 이런 느낌을 마음으로 깊이 느꼈다. 예, 마음으로 느꼈어요. 팔이 2개가 와서 올려주고 안아주는데, 끌어올려주고 잡아 올려주고 안아주는데, 이런 느낌 굉장히 진하게 부모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쪽에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 일단 오늘의 자각몽은 이러하다. 옛날에 한 동네 살던 이사 나간 형님을 오랜만에 뵈었다. 우리는 서로 만나 반가워했다. 나는 형님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다. 형님은 나보고 잘 지내냐 하시기에 너무 힘들고 외로웠다며 나는 엉엉 울었다. 어찌 아무렇지 않겠느냐 하며 대성통곡하며 울었다. 형님은 조용히 나를 안아주셨다. 그렇게 한참을 그 속에서 울었습니다. 예. 그것에서도 여전히 삶을 살아간다. 어수는 최국 가족 간의 문제의 부분인데, 다 큰 새끼 놓아줘 버린 내 마음. 그러나 조금 남아있는 모종을 암시를 한다. 다 큰 것을 언제까지 오기야 금이야 보살필 것인가. 이게 엄마들은 그렇잖아요. 나는 이제 나의 인생의 무게를 내린다. 이것을 그쪽에서 여러 가지 홀로그램을 보여주면서 지나온 나의 그 자식들을 키우던 나의 삶들을 보여주면서 그 자식들에 대한 나의 마음을 좀 내려놓게 하는 이런 관정이 있었어요. 아들은 30살, 딸은 28살. 그러니까 22년도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 나이는 더 먹었죠. 잘하지는 못하였으나 나름 최선을 다해 금전적으로나 마음으로나 키웠다. 그러나 자식들은 부족했을 것이다. 부족했다 느끼며 자랐을 수도 있다. 내 어깨에 두 짐의 무게를 내린다. 솔직히 나는 이번 생이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 생각하지만 사실 상당히 버거운 삶이었다. 자식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며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위기가 왔을 때 몇 번이나 나는 나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었다. 정작 내게 금전 에너지가 필요할 때 나의 창고의 에너지가 부족하였다. 이것이 문제였다. 너무 다 내어주는 삶. 내게 뼈만 앙상하게 남은 줄은 모르고 다 내어준다. 미련하게 다 내어주고 최선을 나름 다 하였다 하며 나 자신을 포장하던다. 이런 나의 다 내어줌의 삶은 남편에게 평생 좋은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지금도 에너지 문제는 메꾸고 있으며 거의 회생되어져 가며 아직도 그러하긴 하다. 나는 계속 이 당시에도 우리 딸이 학교를 6년을 다니게 되는 바람에 뒷바라지를 해야 했다. 나는 힘든 아픈 몸을 이끌고 노력하였으나 받는 아이는 항상 부족하였나 보다 한다. 남편은 벌어서 꽁꽁 움켜쥘 줄만 알지 나에게 32년간 생활비를 주지 않아 내 스스로 살아와야 했다. 이건 요즘 여성이라면 이건 법적으로 이혼각이지만 나는 아직도 내 머릿속에 유교관념이 자리 잡고 있어서 내가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일단 나의 벌이로 남편도 먹이고 입히고 최선을 다해 남편을 공경하였으나 받는 남편도 항상 불만이었다. 이런 경우 인간적으로 말하면 남편은 지가 지복을 차버린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경우다. 나도 그를 공경하거나 떠받들지 말아야 했을 것을 내가 왜 받지도 못하면서 내가 내어주기만 하였는지 이렇게 나는 실속 없는 삶을 살아왔다. 더 이상의 희생은 하게 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나의 현재 삶에 내가 희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내어주었는지 내가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엄마라서 부인이라서 우리 엄마처럼 하며 살고 있었다. 그래서 끝이 없었다. 나는 이번 생은 모두 내어놓아야 하는 보시의 삶을 살며 모두 내어주어야 하는 삶의 선택을 해 결혼하였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이기에 감내하는 길을 걸어온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나 자신을 모두 내어주어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 반만하고 살아야 되는데 모두 다 함은 부작용을 낳는다.
벌어서 맛있는 거 먹이고 입히고 가족들, 남편이나 자식들이나 교육시키고 하였으나 늘 당연하게 내게 탓이 돌아왔다. 부정으로 돌아왔다. 그겁니다. 예. 받내는 내게서 받고 누리는 것들에 대해 감사함이 적은지 그는 언제나 나를 혼내고 사치한다고 말했다. 음식을 조금만 하라고 혼을 내고 타박을 하고 못한다고 욕하고 내가 벌어서 내가 쓰고 싶은 거 사 먹고 싶은 거 사는 것마저도 내게 돌아오는 것은 나쁜 여자였다. 늘 사치를 떠는 나쁜 여자였다. 내가 벌어서 내가 써도 사치한다 하면 곱지 않은 말을 평생 들으면서 바보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늘 반복하며 희생하며 살았다. 다 내 탓인 것도 맞다. 기브 앤 테이크를 왜 하지 않았을까? 예. 그래도 성정이 곱지 않은 아버지를 둔 애들이 이런 환경에서 잘 커준 든든한 자식들 너무나 고맙다. 예. 예. 나는 전생 인연도 아닌 이들에게 월세를 내며 살고 있다. 아무튼 이번 삶은 너무나 비싼 월세를 치르며 사는 삶이다. 내 인생에서 굉장히 비싼 월세를 치르며 사는 삶입니다. 이번 셈은 전생의 인연 아닙니다. 이번 가족이. 여러분도 이제 그런 거 보시게 될 거예요. 이게 전생 인연인지 전생의 인연이 아닌지. 그러나 각성자인 덕에 인간계의 힘들고 괴로운 삶 속에서도 기꺼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응하며 나의 마음을 잘 조절하며 즐겁게 살았다. 이 상황 속에서도 저는 그렇게 뭐 큰 불만 없이 항상 그 참나 상태, 난이 시우다나 상태에서 살았기 때문에 에고에 시달리질 않아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희생적인 삶에 대해서 바른 판단이 서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심한 참나도 좋은 건 아니었다 이겁니다. 인간의 삶은 늘 감정 싸움을 하고 억지로 맞추려 하고 무던히 노력했다. 아직도 책임을 다하려 끈을 놓지 않고 산다. 내가 이번 선택한 생의 숙제이므로. 천인이면 뭐 할 것인가? 이 세상 속에 끝없는 봉사와 헌신하는 은혜에 갚는 삶을 살아가는 반복 사이클은 인간으로 버거운 인생의 삶의 무게이며 천개 사람으로도 완벽하지 않은 존재의 상태의 불안정한 삶이다. 이제 내려놓기 한다. 다 내려놓기 하려고 노력해 본다. 절대기에 나의 창고에 에너지를 쌓아야 한다. 그래야 내가 위기가 왔을 때 힘을 발휘해야 한다. 그래도 그 2년간 병마와 싸우면서 의료비가 많이 지출되었고 아이들 키우며 살아온 마이너스된 통장도 에너지 빛을 모두 갚았다. 나는 다 해냈고 회복도 되어져 간다. 어제는 요가도 하다 말았다. 그냥 책 읽고 쉬게 했다. 아참 목욕도 했다. 차원상승과 연관성이 있겠지 한다. 가만히 있게 하는 날도 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의 자각 형상은 어느 시험장, 강연장, 치유 관련이고 사람들이 많다. 나는 뒷줄에 앉아있다. 강연 후 시험을 봐야 하는 듯 볼펜이 없어 앞으로 나가 살짝 감독관의 볼펜 통해서 조금 잉크가 남아있는 볼펜을 앞으로 나가 꺼내 빌렸다. 어느 순간 화면은 바뀌고 나는 여자가 되어 있고 어떤 남자와 성교를 한다. 강간도 아니고 요상한 기분이다. 그러나 서로 성기는 없다. 그 전에 쿤달리니 음양과의 에너지 모습과 성교를 할 때는 자각몽 후 음욕이 일어났으나 이번에는 보고 나서도 음욕이 일지 않았다. 허허 이렇구나. 다시 한번 묵새끼에 대해 읽어보아야겠다. 그리고 검은 머리 여자가 보인다. 아이를 통해 어떤 형체의 봉황 같은 은빛 머리 쪽만 보인다. 날아올라가는 느낌이다. 요거 나중에 어떤 건지 알려드릴게요. 다음에 나는 어찌 이리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정신이 없는 과정을 가는가. 문제구나 문제다. 점점 노자처럼 다 버리고 싶어한다. 인간의 삶의 무게와 정인의 제각성 삶은 나의 에너지를 모두 소진하게 하는 것 같다. 힘들다. 다시 공부해본다. 참 무식하다. 몇 번을 읽고도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냐 이 돌대가리야. 이러하니 평생 인간의 삶도 절대의 삶도 이 모양인 것이다. 뭐 하나 잘하는 게 없다. 저 그랬어요. 뭐 하는 게 잘하는 게 없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삶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너무 희생하려 해서 문제다. 이것도 보시의 삶과 환희지의 기간이 내 삶에 너무나 긴 시절에 있어서 그러하다. 보시의 삶이 긴 것이 문제다. 이 저의 30년이 넘는 이 나름의 이 결혼 생활에 대한 나의 책임감? 내가 희생해야만, 내가 해야만 다 이루어질 거라는 이 착각을 깨어나게 해주는 계기가 이번 제각성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각상 전에는 그렇게 희생을 하고 다 내놓아주고 살면서도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 제각성에서는 이런 나의 일상적인 나의 이번 내 삶에 있어서 재배치를 시킵니다. 저의 그 의식 속에, 생활 속에 재배치시켜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좀 당하고도, 윤당폭격을 당하고도 별로 가뭄이 없이 살았는데 어느 순간 이건 아니다, 바꿔야겠다는 생각에 바꾸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저희 남편도 좀 변화가 이렇습니다. 예. 자기가 변하지 않으면 이 가정을 깨질 것이라는 걸 알게 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재배치 시킵니다. 요 때가 바로 그랬어요. 이게 이제 나의 심장을 만나러 가야 되거든요. 3단 용꽃단에 오르고 용궁에도 다녀오고 하면서, 예, 그 용궁에도 가야 되고, 새로운 에너지체를 이루기 위해서 분명히 인간계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의 잘못되어졌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사랑에 대한 부분, 가족 사랑에 대한 부분을 좀 나를 좀 너무 희생적으로 하지 않도록 나를 좀 재배치 시켰다라는 거. 예, 그런 점이 이번 이 타임에 있어서는 상당히 연꽃단 1단 위에 앉고 2단이 우주에 있었고, 이제 3단에 이제 곧 앉을 거거든요. 이 불교 과정 전륜 상황의 차크라, 불교 차크라를 가지게 되는 부분에, 갖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인간계의 현재 삶을 다시 한번 재배치, 사랑에 대한 관념을 다시 한번 바꿔놓고 뒤집어 놓는 이런 시절이 있었고, 이런 에너지, 인간계에서 에너지 충돌은 이때뿐만이 아니라 몇 번 또 있었습니다. 몇 번 또 있어서 다 놓기로 작정을 했는데 이제 상대가 좀 숙이고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방에서 제가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 이야기라는 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일이긴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진화자들이 삶에 있어서는요, 인간계의 삶과 의식세계가 같이 가야만이 이 맑음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부분에 편안한 상태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재배치 시켜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야기 속에 풀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이 부분 말고도 또 여러 번의, 또 몇 번의 과정에 거쳐서 굉장히 에너지 충돌이 있고, 그 에너지 충돌을 제가 이겨내는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나가면서 제가 가끔 이 가정적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때 그런 현상이 왔을 때 가정적으로도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함께 이야기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그렇다라는 걸 좀 알고 참고하시고 여러분의 이 진화자의 삶을 잘 관리해 보십시오. 자, 오늘은 일단은 이 무색계 나왔잖아요. 지금 무색계, 성욕 이 부분. 그래서 이거 6개, 색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식편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이야기 하고 갑니다. 자, 6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갑니다. 인간 세상에 비해 청결하고 미묘하다. 남녀 천인들은 용모는 상당히 아름다운 용모이고, 육계천의 중생은 입태항 때 남녀가 쌍쌍이 천상의 꽃술에 투생하여 꽃이 필 무렵 천남 천녀로 화생. 천계에는 해와 달로 시간을 알리지만 이것은 꽃이 피고 지고로 하루를 말한다.
이것은 중생들은 평생 끊임없이 향락을 즐긴다. 육계라고 하는 이유는 남녀 간에 탐애가 남아있지만 서로 사람들에 비해 많이 담백하고 방식도 처해 있는 천계에 따라 다르다. 지거천 남녀의 애염은 인간 세상과 비슷하나 체역은 나오지 않는다. 야마천의 남녀는 손만 잡는 것으로도 도솔천은 서로 웃는 것만으로도 음행이 된다. 화락천에는 웃음도 면한 채 서로 눈으로 잠시 보는 것이고 최고층인 타화자제천에서는 남녀가 한 번 보는 것이 전부다. 이거 여러분 이 세상 다 보시게 될 거예요. 실제로 이런 세상 봅니다. 야마천의 위치, 야마, 연마라고 하고 음사한다. 선신분, 선시 또는 묘선의 뜻으로 육천 가운데 제3층 천. 사천왕과 도리천은 천계의 최하위층이 있고 그것의 인들도 비록 천인이기는 하지만 이들의 거주처 높이가 수미산의 엄지 안음으로 지거천으로 불린다. 하지만 야마천으로부터 수미산의 8만 유순의 공중에 떠 있어 야마천 위에 있는 모든 하늘을 공거천이라고 부른다. 야마천은 공거천의 최하층으로 이 천계의 주인은 모수루타이다. 야마천계는 광명이 두루 비치고 이 천계에 태어난 천인들은 몸이 가볍고 깨끗하며 서로 사랑하며 여러 가지 즐거움을 누린다. 이곳에 태어나려면 살생을 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고 삿된 음행을 하지 않고 세 가지 규율을 지켜야 한다. 야마천궁에서 설법의 상징 야마천은 해와 달이 없지만 강명 경계를 유지하며 연꽃이 피고 지는 것을 밤과 낮에 구분된다. 부처님께서는 천황의 요청에 응하여 설법을 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야마천의 부처님께서 영계의 개성으로 찬탄하는 법을 설해 주시기를 청했는데 이는 과거 제불들도 이 천궁에서 설법해야 한다고 보인다. 야마천궁 여기 되게 천국인 그런 성인 것을 말하는 곳이죠. 삼계의 정의 삼계 불교의 세계관 가운데 하나고 삼류 미혹한 중생이 윤회를 하는 육계, 색계, 무색계의 세계를 말한다. 육계는 탐욕이 많아 정신이 흐리고 거칠며 순전히 물질에 속박되어 가장 어리석게 살아가는 중생들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 육계에 속하는 세계는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의 세계와 천의 세계로 나뉘어 육도가 있다. 그중 천의 세계는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등 육천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지옥은 가장 짙은 탐욕으로 생겨난 세계이고 타화자체천은 탐욕이 극히 미세한 중생이 사는 세계라고 한다. 이 세계의 욕심은 크게 식욕, 색욕, 제욕, 명예욕, 수면욕으로 대별되고 이러한 욕심들 때문에 항상 산란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 색계는 욕심이 떠나지만 아직 마음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일으키는 미세한 진심만이 남아있는 중생들이 사는 비교적 맑은 세계다. 이 세계는 선정에 차차 깊어진다 하여 수행의 경지에 따라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정법천 5가지로 나뉜다. 초선천에 속하는 세계로 범천,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사범천이 있고 이 선천에는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등 3광천이 있으며 삼선천에는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등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 이 길을 걸어 올라가 다 압니다. 그래도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거 한번 들어주시고요. 또 검색해서 한번 글로도 한번 읽어주시고요. 이거 다 봅니다. 이곳에도 다 생활합니다. 도리천에 올라가고 도서천에 올라가고 다 합니다. 미륵계 그런 다 그 천계 천상계 다 가니까 이거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 지겨워도 이 5편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한테 교육으로 들이댄 것이거든요. 그쪽 세상에서 함께 들으셔. 사선천에는 무운천, 복생천, 광과천 등의 하늘 나라가 있고 정범천에는 무범천, 무열천, 선열천,
변천, 색구경천, 화음천, 대자재천 등이 3개가 있다. 그래서 무색계는 탐욕과 자신이 모두 사라져 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아직 나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정신이 적인 장애가 남아있는 세계다. 증생이 사는 세계 가운데 가장 깨끗한 세계로서 미세한 자아의식으로 인한 어리석음을만 떨쳐버리면 불지에 이르게 된다. 제가 지금 무색계에 들어간 거예요. 아까 저 위에 상황에 있어서. 재밌죠? 이 세계는 공무변천, 식무변천, 무소유처, 비상, 비상처 등의 사공천이 있다. 이상과 같은 3계는 불교의 정통적인 해석에 의한 것으로서 지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비상, 비비상천까지 땅 밑에서 허공으로 올라가면서 형성된 유형적인 계층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계의 설명에는 입체적인 공간이 아니라 정신적인 세계의 구분으로 포함되어져 있고 중생의 미혹에 따른 세계의 구분과 수행의 심도에 따른 세계를 풀이되기도 한다. 특히 성종이 발달하였던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는 3계를 선정의 체험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하였고 이와 같은 3계는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정신적인 영역으로 해석하였다. 이에 입각하여 다시 풀이하면 6계는 관능과 감각의 세계고 색계는 관능을 초월했지만 아직 형태에 대한 생각이 남아있는 세계, 무색계는 모든 형태를 초월한 순수 이념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예, 요렇게 요거 지금 지금 에너지체들이 이제 좀 더 이제 용궁으로 가기 전에 좀 더 그 내실을 다지는 시절이라서 이렇습니다. 이 시절이 상당히 무거운 시절이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가는 시절이 굉장히 루즈하다못해 지겹기가 그지없는 시절이 지금 제가 보내고 있는 이 5편의 시절일 수도 있는데 이 용궁에 가기 전까지 5편의 이 시절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한테 그림으로 샤크트말 레이어로서의 이 그림책을 완성해주는 사람이 안 되어 있겠죠. 이제 내가 포기했다기보다 저는 항상 내려놓았거든요. 어떤 항상 과정을 볼 때마다 끝났나 고마워 이런 식으로 제가 내려놓았거든요. 그래서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그 아즈나 세상을 여행하는 사람으로서 보다 많은 내용을 이렇게 글로써 남기고 말로써도 영상으로도 해줄 수 있는 소중한 시절을 보냈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솔직히 이 별거 없는 내용이지만 상당히 이런 루즈함에 지쳐가는 시절이기도 하다라는 거. 그 속에서도 육체의 고통과 의식의 고통에서 일어선다라는 거. 그러고 나서 3단 연꽃 반야꽃 위에 정신의 반야꽃 위에 앉고 용궁에 가 경험하는 거. 삼조고 저는 신삼조고는 못 탔는데요. 붉은 삼조고하고 흰 삼조고 탔고 검은 삼조고 저는 못 탔어요. 예. 아무튼 뭐 이런 삼조고도 타게 되고 이런 관정이 있고요. 굉장히 그 좀 변화무쌍한 시절이 바로 이 5편 시절이니까 앞으로 나가는 5편의 차도 잘 이야기 들어주시고 질문해 주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그래야 저도 영상 꾸미고 또 이야기 기록 자료로 남기면서 나름의 또 보람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느끼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요즘 또 재밌는 관정 나갔습니다. 예. 저의 그 몸 안에 단전에 무궁화 꽃이 저의 그 공 안에 들었고요. 6잎입니다. 5잎 무궁화꽃 5성을 이루더니 무궁화꽃 6잎을 이루었고요. 오늘은 이제 우주에서 이제 앉아 있는데 이제 무형인 제가 앉아 있는데 이 우주에 있는 그 태극 흰 흑백 태극하고 저의 음양이죠. 복부 저의 배 안에 있는 음양이 기둥이 서로 딱 세워지는 게 오묘한 또 장면, 재밌는 장면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정을 너무 지식적으로만 대하려고 하면 힘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 저도 좀 편안하게 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또 이게 지식적으로 또 대해야 될 땐 또 지식적으로 대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힘들다기보다 아무튼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서 집에 돌아갔거든요. 방에 들어갔거든요. 나의 고양이가 나와서 안겨주고 고양이 돌아갔는데, 그래서 끝났는가 보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내려놓았는데 또 다음 건장 또 나가고 있어요. 이거 참, 흰 무궁화도 이르고 검정 무궁화도, 검은색 무궁화, 그다음 화이트홀 2개가 생기고 뭐 이제 이렇게 또 무궁화, 나의 콩과 공과 콩 안에, 우주 안에 그 코스모스 같은 코스모스처럼 막 이렇게 그 6개의 흰 꽃이 이렇게 생기고 되게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우주꽃을 만들었죠. 요즘은 또 계속 질문하고 답을 많이 합니다. 저 시험을 보는 것 같아요. 그곳에서 질문을 하면 나는 답을 하는데, 그전 같으면 자고 나면 기억을 해서 제가 이제 그림으로 남기거나 이제 글로써 남겨놓는데, 요즘은 분명히 질문이 있어서 제가 서로 주고받고 대화를 했거든요. 근데 깨고 나면 기억이 안 나.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여기 관정은 일반인들은 공개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겠지요. 예. 아무튼 뭐 이렇게 좀 그런 관정 속에 지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육방꽃을 이루었어요. 예. 근데 이 아즈나 속에서 이 우리가 다양한 꽃의 변화를, 이게 법안인데요. 법안의 꽃인데, 이 꽃은 한 번만 이루는 거 아니고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저는 항상 보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공에서 콩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바로 이걸 말해. 처음에 우리가 공 앞에 이렇게 구체만 보이잖아요. 게이트가. 그 게이트가 처음엔 1개, 그 다음에 내가 오마주에서 2개 막 서로 빛을 쏘면서 막 이렇게 동그란 안에 또 동그란 구체가 생기고 막 이런 식으로, 그게 공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 외부에 이렇게 홀씨처럼 이렇게 눈처럼 이렇게 타원형의 외부가 생깁니다. 그게 나의 우주예요. 그게 바로 콩이에요. 그래서 공에서 콩으로 가야 된다. 그런 길을 우리가 그런 아즈나 세상에서 그것을, 우주를 그렇게 경험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오늘 또 마지막 영상 마무리로 하면서 지식으로 말씀드렸어요. 공에서 콩으로 가야 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게이트 동그란 구체에서 이렇게 갸름하게 겉에 눈처럼 콩이 겉에 생기고 안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빛의 향연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저번에 영상으로 올려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 빛의 향연 해가지고 그거 영상 제가 아래에다가 이 영상 아래에다가 제가 바로 가게 해 놓을 테니까, 우리가 참매에 들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공에서 콩으로 가야 한다. 그것을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이 동그랄 때 의식 사상하고요, 전체적인 우주가 들었을 때 이렇게 이 콩사상하고 의식 상태가 차원이 달라요. 그때 달라진다라는 거, 요거 부분 말씀드리면서,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이지만 알아들는 분들은 알아들을 거예요. 예. 오늘 영상 여기서 짧지만 이렇게 1편, 5편 시작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시면서 저와 함께 또 아즈나 여행길 많은 경험하시고, 저와 함께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달아주시고, 부끄러우신 분들은 블로그 오셔서 글 다시니까 해주시고,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몽환적인 거에서 빠져나왔으면 좋겠어요. 환영의 세상에서 있지만 그 환영에 빠져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께 그걸 말해주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존재하고 모든 것은 감사함입니다. 어느 한 곳에 국한적으로 내가 무엇이 되었다, 어느 곳에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착각에서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정신 건강해요. 인간으로 온 이상. 그렇지만 그곳의 삶도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의식이 빠져나왔다고 해서 그게
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 인간으로서의 삶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너무 몽환적으로 살지 말자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젊은 시절 너무 몽환적으로 살아서 너무 다 내주었던 삶을 살았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다 내주고 살면 안 돼. 우리 정신도 그쪽으로 착각으로 가면 안 돼. 오늘 이 이야기 마무리를 하면서 영상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은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좀 주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저의 마음 느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예, 서로 모두 내어주며 서로 이끌어 줍시다. 예, 영성팔이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